자, 어떻게 생각했어? 자, A의 X승, Y는 A의 X승이라고 생각했지. 왜? 여기에다 뭐 2 넣으면 2의 X승이고 3 넣으면 3의 X승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을 할 때에는 미시 항상 로그든 미시, 지수든 미시 항상 뭐 해야 돼? 음수일 때 해, 안 해? 안 해. 알겠지? 왜 음수일 때 안 한다면은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의 X승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1 넣으면, 우리가 함수 항상 배울 때 어떻게 하냐? 중일 때 어떻게 배워? X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저 딱딱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그래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온다. 그치? 2를 집어넣으면 4라는 값이 나온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와. 이해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촥촥 이렇게 생길 거야. 이해돼? 이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시 음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입을 지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미시 음수인 경우는 안 하고 또 미시 1이면 어떻게 돼요? 1의 x승은 x에다 뭘 넣어도 1이 그냥 y는 1이지. 그러니까 1인 경우도 안 하는 거지. 지금 지수함수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시 1인 경우도 하지 않고요. 미는 항상 이제 양수인 경우만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여기에는 이 미신 a가 1보다 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0과 1 사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편하게 생각해봐. 1보다 크다. y는 2의 x승을 생각해 볼 거고, 0과 1 사이다. y는 2분의 1의 x승을 생각해 볼 거야. 두 개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근데 그럼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둘 다 뭐 나와? 1 나와. 모든 수의 영수는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수함수 기본형은 항상 어디를 지나가? 0,1을 지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이해가 되지? 기본형. 우리가 함수를 항상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해? 기본형의 그래프를 딱 알아야지. 얘를 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얘를 뭐 x축 대칭이동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형의 그래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 y축이 있어요. 일단 얘네 둘 다 어디를 지나가? 0,1을 지나갑니다. 0은 1 나오니까 y절편은 다 1이야. 기본형에서. 그러면 얘는 x값이 계속 커지면 y값이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겠지. 근데 우리가 그 1차 함수는 직선으로 그려지잖아. 직선. 그지? 왜 직선으로 그려지겠어?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x가 하나 커지면 y는 두 개 커진다는 뜻이야. 일정하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쁘게 이어지는 거야. 근데 2차 함수 생각해봐. x 제곱이라고 하는 건 x가 1에서 2가 되면 y는 1에서 4가 되고, x가 2에서 3이 되면 x는 4에서 9가 되고, 커지는 폭이 어때? 촥촥촥 커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커지는 폭이 늘어나니까. 이해가 되지? 마찬가지로 얘도 2에서 4가 돼서 8에서 16에서 31이 커지지. 그러니까 얘도 곡선이란 말이야. 계속 커지는 곡선.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나오냐? 2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 2의 x승에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든 얘가 0이 된다거나 음수가 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축과 다 닿아. 절대 안 닿겠지. 그래서 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 다른 말로 하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가깝다. 점점 가까이 가는 선. 하지만 그 선에는 절대 닿지 않는다. 그런 선이 점근선이야. 너네가 이제 앞으로 유리함수 배울 때도 할 겁니다. 점근선. 얘는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지. 왜? y값이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 여기? 예? 다음 안 돼? 그래서 얘가 y는 a의 x승인데 미시 1보다 뭐 할 때? 클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겠지? 이해되지? x에 뭘 점점점 집어넣을수록 값이 점점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속 집어넣을수록 값은 계속 작아지긴 하겠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근데 0이 되진 않으니까 여기를 마저 계속 그리면 얘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그지? 이렇게 0이 되진 않으니까 이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반대겠지. 봐봐, 2분의 1의 x승이야. 그러면 1, 2, 3,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계속 작아지겠지, 얘가.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4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게 8이고. 그러니까 지수에 음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숫자가 음수가 되는 게 아예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얘가 마찬가지 점근선의 F축이고. 얘가 A의 X승인데 밑이 어떻다? 0과 1 사이가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가 되겠지. 이해가 돼? Y축 대칭. 실제로 해볼까? 우리 이제 수학 3 다 끝났잖아. 그치 얘들아? 어떤 함수를, 어떤 점을 Y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X가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치? 1이라는 점을 Y축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Y축 대칭을 시키면 X가 부호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승이 될 거야. 이해될까지? 그럼 이 마이너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 시키니까 얘가 되잖아.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를 둘이 이제 Y축 대칭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여기가 1이래. 여긴 뭐라는 거야? 자동으로? 마이너스. 그렇지. 이런 거 풀으라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너네가 그래프를 해결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1 수학과 고2 수학은 좀 달라. 고1 수학은 대부분 공식에 집어넣으면 풀리지만 고2 수학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왜? 함수들을 배우는 거니까. 알겠지? 지수함수 이해가 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특징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자, 기본형이야. 지금 그러니까 뭐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 이런 것도 없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근데 기본형의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된다? 0,1을 지나간다. 0,1을 지나가고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이 Y는 0, X축이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겠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한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끝! 이게 다야. 알겠어? 그러면 너네가 이제 앞으로 뭘 풀게 되냐면 자,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가 다? 같다잉?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걸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이제 1인 거야. 이제 이렇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y는 16이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여기서 만났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 뭐야?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 강경식이야. 그러니까 2의 x승하고 16하고 같다가 놓고 풀어야겠지. 두 함수가 만난 거니까. 이해가 돼? 그럼 16은 2의 몇 승이야? 4승. 그럼 x가 뭐야? 4. 그럼 여기는 뭐야? 4. 이게 지수 방정식.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2는 몇 승까지? 10승까지 나가고 있어. 16 소유수분해 하지 마 해봐. 가만. 알겠니?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 자, 그럼 다시 문제에서 자, y는 2의 x승의 그래프 얘가 y는 16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를 물어보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지. y는 2의 x승이 y는 16보다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 그럼 여러분은 뭘 푸셔야 돼? 2의 x승이 16보다 어디? 위에 있는 거 풀어야겠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 16이라고 하는 거는 2의 4승이니까 x가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크면 되겠지? 이게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둘 다 뭐야? 그래프를 얘기야. 이해가 됨?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 한꺼번에 합시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배웠지. 첫 번째 뭐야? 그렇지. 음수를 뭐하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지? 자, 두 번째는 이해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봐봐. 뭐 3 플러스 x가 있는데 얘를 넘어가면은 부호가 바뀐다. 그치? 절대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 말을 하지. 이게 이해하면 부호가 바뀐다가 아니잖아. 양변에 똑같이 뭐 했을 때? 그렇지. 3을 뺐을 때 식이 똑같다 그런 얘기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넘어가서 부호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알겠어?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자, 뭐 있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경우. 반복과 졸지. 한결아,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경우 뭐가 있어요? 뭐라고? 원수? 뭐 한다고? 역수.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치? 자, 3하고 6이 있어요. 3이 커요. 그치? 근데 마이너스를 똑같이 곱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3하고 4가 있었으면 4가 크단 말이야. 역수를 취하게 되면 3분의 1, 4분의 1로 바뀌면 바뀌어.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모르지. 세 번째가 뭐냐면 밑이 1보다 작은 지수나 로그를 씌웠을 때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요거 세 개밖에 없어. 요거 두 개는 진짜 배우고 요것만 이제 배우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을 잘해봐 너네가. 별거 없어. 쉬워. 이걸 지금 왜 하냐면 보세요. 자, 2하고 4가 있어. 당연히 4가 크잖아. 그치? 양변에다가 똑같이 밑이 1보다 큰 지수를 씌웠어. 똑같이 3을 씌웠어. 밑을 씌운 거야, 밑을. 그럼 얘는 9고 얘 81이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여기다가 밑이 이제 1보다 작은 거를 씌워보자. 자, 4분의 1 이렇게 씌웠다 치자. 4분의 1. 그럼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그래, 얘는 16분의 1이야. 자, 얘는 4분의 1의 4승이니까 256분의 1이지. 누가 커? 얘가 크지. 바뀌어. 바뀐다, 방향이. 이해가 돼? 이게 왜 방향이 바뀐다고 이해를 해야 되니?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뭐하니까? 감소하니까. 작은 거를 집어넣는 게 더 크고 큰 거를 넣는 게 작겠지. 이해가 되니?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하니까 작은 거 넣는 게 그냥 작고 큰 거 넣는 게 커.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왜 쉽냐면 2차 함수는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해.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범위를 줬을 때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래.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조사를 해야지. 아,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구나.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해? 증가만 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값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야. 되게 쉬워. 그냥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제일 작고 큰 거 넣는 게 제일 커. 증가만 하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때? 감소를 하잖아. 그러니까 큰 거 넣는 게 제일 작은 거 넣는 게 제일 크고 큰 거 넣는 게 제일 작아.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는 되게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미시 1보다 작은 지수나 로그를 씌웠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방정식에서 학교에서 너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방향 바뀌는 거 잘 파악하세요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하나 해줄까? 잘 봐봐. 3의 x승이 3의 4승보다 크대. 미시 1보다 어때? 그지?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은 x가 커, 4가 커. x가 커야 되지 그대로. 이해가 돼? 이게 지수 부등식이라니까. 그럼 다시 3분의 1의 x승하고 3분의 1의 6승하고 있는데 얘가 크대. 그럼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돼? 6이 커야지. 부등호 방향이 어때? 바뀌어서 풀어라 그런 얘기. 이 내용 이해가 좀 되니?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얘들아 이 3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집중하세요. 자, 3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3분의 1의 6승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6을 집어넣는 값을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얘가 값이 더 뭐 해야 되는데? 값이 커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6보다 뭐 한 거? 더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크겠지. 그러니까 x는 6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이해하면 이런 내용이고 그냥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자, 미시 1보다 작지. 그럼 위에 부등호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요? 이런 거. 알겠어?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역수 취할 때, 그 다음에 미시 1보다 작은 지수나 로그를 씌울 때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 걸 물어보겠지 이제. 그럼 이제 지수 방정식하고 이제 지수 부등식 다 풀 수 있잖아 이제. 풀어볼까 이제? 미수수 힘들어? 아니지. 끝내야지 이거. 다음에 문제 보세요. 문제 1번 10페이지. 문제 1번 10페이지. 기운도 내고 자, 거기 보면 지수함수인 것은 자, 지수에 x가 있어야 돼. 너무 쉽지 문제가. 1번은 2차 함수, 2번은 유리함수, 3번은 무리함수, 4번은 그렇지. 얘가 뭐랑 똑같냐 얘들아? 3의 x승분의 1은 뭐랑 똑같아? 3분의 1의 x랑 똑같은 거지, 그지? 미시 1보다 작은 지수함수. 5번은 1차 함수. 이해되지? 그 다음에 2번. 자, y는 a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가 있는데 얘가 2,3을 지나가고 4,k를 지나간다. 자, 함수가 어떠한 점을 지나간다 하면 대입하는 거죠. x의 2는 y 3 나온다 그런 얘기에. 그럼 3은 a의 제곱.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는 k 나온대. 그러면은 k는 a의 4승. k는 뭡니까? 2개지.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하면 나오는 게 이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제곱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제곱을. 9는 a의 4승. 그치? 이런 게 보여야 돼. 왜냐면 그냥 수학을 이해하면서 안 하고 그냥 문제 푸는 거를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여기에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자, 요거를 대입해서 이게 나왔어. 근데 쓸데없이 a를 구해. a의 제곱이 3이야?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그치? 이거 뭐하러 구해 이걸?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한 번만 더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이거 제곱하면 끝나는데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 내 말 이해가 돼?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수학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데 준 힌트는 뭐고 이게 좀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걸 물론 구해도 풀 수 있지만 그치?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걸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알겠지? 되게 쉬워. 그치? 문제라 문제 돌려.
앞에 앉아도 졸면 진짜 졸린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거기 11페이지 위에 봐봐요. 이제 읽어보자고.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승의 성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보다 큰 것만 나오지. x축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이해되지? 얘 지금 정의역과 치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치? 수학 하에서 배운 거야. 정의역은 x에 넣을 수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치역은 나오는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봐봐. 내가 이해시켜줄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지.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잘 봐봐. x축, y축이 있어. 그럼 얘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넣을 수 없는 x값이 있냐 없냐? 없지. 다 넣을 수 있지. 정의역은 x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값.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은 뭐가 돼? 실수 전체. 치역은 함수값이 치역이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얘 치역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치역이야. 나올 수 있는 함수값. 그게 치역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치역은 0이 나올 수도 없고 0보다 작은 값 나올 수가 없겠지. 치역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제 수학 하를 배우고 나면 최고차 항이 양수인 2차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는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내 말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 다시 최고차 항이 양수인 2차 함수가 최고차 항이 양수인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최고차 항이 양수인 2차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럼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험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용어가. 알겠지? 이해하면 되지 이제.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저 읽으면 뭐라고 써있냐. 자, a가 1보다 크다.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은 감소합니다. 밑이 1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는 하지 않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0,1을 항상 지나간다. 왜? 모든 수의 빵승은 1이니까 0,1을 항상 지나간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0 또는 x축이 된다. 그럼 얘를 이제 평행이동한 거에 대해서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되고, 그치?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 대신에 y-1 집어넣으면 되고, x축 대칭이면은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는 거고, y축 대칭이면은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고, 원점 대칭이면은 x, y 부호가 다 바뀌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자, 예제랑 유제랑 풀어봅시다. 자, 예제 2번부터 풀게요. 어렵진 않아. 자, y는 2의 x-1승 플러스 3. 자,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 구하래. 점근선. 잘 봐봐. 얘의 원래 기본형은 뭐였겠냐? y는 2의 x승이었겠지. 얘를 x축을 얼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을 얼만큼? 플러스 3. 이동한 그래프가 오겠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를 1, 3 올린 거야. 그럼 뭐부터 움직여야 돼? 이 기본형은 지금 점근선이 뭐였어? y는 0이었겠지, 그지? 얘도 세 칸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x축으로 이동한다고 바뀌겠니?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이렇게만 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어디로 이동해야 돼? 이렇게 y는 3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납니다. 이렇게만 그리면 돼. 이해가 되지? 점근선은 y는 3.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그냥 이렇게 더해진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지? 점근선은 y는 3.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옛날에 2차 함수 풀 때처럼 그래프 이렇게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점근선은 뭔지 이런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그래프를 엄청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겠지. 2차 함수는 딱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그려야 되는 거잖아. 꼭지점을 구해서.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물어보려고 시험 문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각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하면은 쉬워. 졸면 안 돼요. 어이? 아무리 영상으로 남긴다고 해도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 내가 여기서 영상을 찍잖아. 그지?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다 못 들어와. 그럼 여기에서 수업을 듣는 애들은 30만 원. 옆방에서 영상으로 본 애들은 15만. 진짜야. 둔산 넘어가면 다 그래. 여기 다 못 들어오니까. 동시에 수업 들어 옆에서. 근데 현장 강의가 아닌 여기서 찍고 있는데 영상이 옆방에 TV로 나오는 거야. 근데 가격을 똑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더라고. 자,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 두 개만 마저 풀고 좀 쉽게. 알겠지? 기운내. 다들 기운내. 자, 보면은 자, 세제곱근 2분의 1, 그 다음에 네제곱근 8분의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자, 누가 크고 작은지 보래. 누가 크고 작은지 보래. 일단 다 밑을 뭐로 만들 수 있겠어? 2로 만들 수 있겠지? 2, 8분의 1, 2니까. 자,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볼게. 밑을 2로 만들 수도 있겠고 2분의 1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다시 봐봐.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세제곱근 2분의 1이랑 같은 거잖아. 둘이 같은 건 거 알지?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2분의 1의 몇 승? 3분의 1승으로 바뀌어. 루트니까.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이 2분의 1의 몇 승이야? 3승이니까. 얘가 2분의 1 3승이니까 4분의 3승. 이해됐지? 얘는 2분의 1의 몇 승? 2분의 1승. 이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밑이 1보다 커 작어? 작지? 그러니까 지수가 클수록 커 작어? 작어. 이해가 돼? 밑이 1보다 작으니 위에 있는 지수가 더 클수록 숫자는 작다. 이해가 돼? 그럼 얘네끼리 비교를 해봐.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냐 이거. 얘는 2분의 1에 3, 4, 2니까 12분의 4승이고 얘는 2분의 1에 12분의 9승이고 얘는 2분의 1에 12분의 6승이란 말이야. 비교됐지? 그럼 이제 얘가 숫자적으로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작겠지. 반대로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네 지수가. 그럼 얘가 숫자가 제일 뭐 해야 돼? 커야 되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내용은 알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가 클수록 더 숫자가 뭐하다? 작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헷갈려. 난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게 해서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눈에 딱 보이는 게 좋잖아. 그럼 뭘로 바꿔보냐? 다 바꿔버려. 얘는 2에 마이너스 12분의 4승이고 얘는 2에 마이너스 12분의 9승이고 얘는 2에 마이너스 12분의 6승이니까 이게 밑이 2니까 그냥 위가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2분의 1보다 2가 좀 편하잖아. 밑이 1보다 그냥 다 크게 같아버리면 그냥 지수가 작은 게 그냥 작은 거고 큰 게 그냥 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1보다 크게 같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뭔 거야? 누가 제일 크다고? 얘가 제일 크지. 밑이 1보다 작은데 얘가 이제 위에가 지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제일 큰 거. 그렇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가 지수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작아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잡한 거듭제곱이나 그 다음에 지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에는 밑을 같게 만들어야만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반복되는 내용이 뭔 것 같아? 밑이 같아야 계산을 하든 대수 비교를 하든 할 수 있다. 알겠지? 하나만 더 하자 이제. 자, 4번. 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표현이 뭐야? x에다가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y는 3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봐봐. 이거를 이해해서 푸는 애들은 오케이, 밑이 1보다 커요. 이런 거 안 봐도 돼, 그지?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겠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제일 작고 2를 집어넣은 게 제일 크겠지. 이해가 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의 빵승이니까 1이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최대값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의 3승이니까 27에다가 2를 빼니까 25라는 최대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 이게 끝이야.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작년에도 수업을 했는데 잔머리 굴리는 애들은 어차피 지수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 그렇게 푼다고 애들이. 밑을 안 따져 그냥. 이해가 돼? 어차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거 아니야. 반대로 만약에 얘가 3이 아니고 만약에 3분의 1이었으면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 아니니.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제일 크고 2를 집어넣는 게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기도 귀찮은 거야. 어차피 지수는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겠지. 그럼 분명히 요거 두 개 집어넣은 값에서 최대 최소가 다 나오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문제도 안 봐. 그냥 이거 넣고 이거 넣어. 그래서 작은 거 최소, 큰 거 최대. 이렇게 푼다고. 이해가 돼? 근데 일리가 있어 없어? 있잖아. 이해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차피 지수는 증가 감소밖에 안 하니까. 이해가 돼? 그럼 니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지금 문제가 니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최대값이 25일 때 K 구해봐. 그래, 그치? 그러면 얘를 넣어야 돼, 얘를 넣어야 돼. 그치? 2는 게 이거 나온다는 얘기니까 K 구할 수 있잖아. 내 말 이해가 돼? 이해되지? 그럼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럼 뭘 넣는 게 25가 나와야 돼? 그렇지, 얘 넣는 게 25가 나오면 K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라고. 알겠어? 반대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최대 최소를 주고 얘를 찾게 하는 거지, 이제.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이해를 해야 돼. 아, 지수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걸 미수로 판별하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점근선이 있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점근선을 물어볼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다 이해를 했다면 이 지수함수가 시역이 3보다 크대. 요 지수함수도 시역이 3보다 크대. 얘를 이제 3으로 바꾸고, 잘 봐봐. 이해만 하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딱 치자. 자, 요 지수함수가 시역이 7보다 크대.
K는 뭐예요? 얘가 함수값이 맨날 7보다 큰 값만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점근선이 7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7보다 큰 값만 나올 거 아니니. 점근선이 7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7이지. 이해가 돼? 이런 걸 물어보겠지 시험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갖는 특징은 밑에 따라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한다. 두 번째, 점근선 존재한다. 알겠어? 이거 말고 없잖아. 특징이. 그 특징들을 알면 되는 거지. 자, 좀 쉽게요.